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책으로 답하는 시간, 책으로 읽는 마음 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과 마음을 책 속의 한 페이지에 담아 낭독해 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열흘간의 출장을 갔고 자취생인 딸은 시험 준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8일 전이 시아버님 기일이라 시댁에 미리 다녀왔고 연휴 시작하면서 동생들과도 만났기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에 고요가 좋았습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하고 싶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1인 가구의 일상이겠구나.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804만 가구, 비중은 36%에 이릅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지만 청년과 중년 세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예외적인 삶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학업 때문에 따로 사는 제 딸도 1인 청년 가구네요.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에 우리 시에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조례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전망 구축, 건강관리, 사회적 교류 확대 같은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책적 필요와 통계, 행정적 언어로만 다가왔지만 이번 연휴의 경험을 통해 그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또 다른 방식이자 동시에 돌봄과 안전, 관계 등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송기령 작가의 핵 개인의 시대에서 말하듯 누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결국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취미,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들이야말로 혼자 있을 때 더욱 필요한 힘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도서 서포터즈 활동으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과 강연에서 출판한 이정훈 작가님의 산문집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입니다. 제목을 듣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책 위로는 서툴수록 좋다 중에서 밥은 밥 공기에, 반찬은 예쁜 반찬 그릇에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퇴근이 늦으면 밥 시간도 늦어진다. 어른이니 알아서 챙겨 먹으면 그만이겠지만 때로는 밥을 거르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그저 먹기 위해 먹어야 하는 밥은 더 그렇다. 늦은 밤 밥을 먹으려면 우선 식탁 위에 무질서하게 쌓인 물건들을 한쪽으로 밀어야 한다. 그렇게 반찬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는 일부터가 일이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와 마른 반찬통을 꺼내 뚜껑을 연 채로 식탁에 올려두고 밥솥 바닥에 남은 밥을 긁어 그릇에 담는다. 옷을 갈아입을까, 손을 씻고 올까 하는 사소한 고민들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머릿속을 맴돌다가 의자 위로 털썩 몸을 맡기는 순간 호련히 사라진다. 이런 밤의 식사는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하루의 끝자락에서 나를 위해 차린 밥상, 그 소박함 앞에서 나는 다시 나를 만나야 한다. 쓸쓸함과 위안이 공존하는 그 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된다. 밤의 침묵 속에서는 젓가락 놓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다. 이것이 늘
밥이 늦은 우리들의 익숙한 밤 풍경이 아닐까? 낮에는 세상의 질서에 맞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다가 밤이 되어서야 낮의 얼굴을 벗는다. 그러다 늦은 밤 홀로 밥상 앞에 앉으면 종일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간혹 모습을 드러낸다. 성과에 대한 조바심, 타인과의 비교, 나이에 내몰리는 마음, 정년까지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 말이다. 총각모가 우두둑 씹히는 소리가 턱뼈를 타고 귓전을 울린다. 늦은 밤에는 유독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시간, 무 씹는 소리는 고독하지 않다는 일상의 착각으로부터 나를 소환해 적막한 밤 앞에 앉혀둔다. 실수다. 이런 날 하필 총각무라니. 밤에는 총각무를 피했어야 했다. 늦은 밤 혼자 먹는 밥은 부드러운 게 좋다. 하얀 밥 공기에 담긴 따뜻한 밥,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반찬, 어지러운 식탁을 말끔히 치우고 그 위에 고운 그릇들을 차근차근 올려놓으면 내가 나를 아끼고 있다는 감각이 조용히 스며든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천천히 먹고 그릇을 깨끗이 씻어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이 작은 의식들을 거치다 보면 늦은 밤의 식사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에 가까스로 도달한 내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참 유난을 떤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게는 그 반복되는 유난스러움이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소중한 힘이다. 때로는 너무 정신없어서 삶의 의미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의미 자체를 놓아버릴 수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내가 나를 위해 차리는 밥만큼은 의미를 두고 싶다. 혼자 먹는 밥상일수록 더 정갈해야 한다. 그건 자신을 대하는 예의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하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런 작은 다짐들의 연속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1인 가구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성장과 충전의 시간이 되려면 무엇보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조례를 만들 때 품었던 바람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당신께 말하고 싶습니다. 밥은 밥 공기에, 반찬은 예쁜 반찬 그릇에. 이 소박한 문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작은 일상도 정성스럽게 가꾸는 마음이 곧 나를 돌보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렇게 따뜻한 자기 돌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낭독으로 힐링은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든 누군가를 위한 편지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야기와 책으로 이어지는 힐링의 시간, 낭독진이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